안녕하세요. 그 집이나 영업장에 네. 산정에서 이렇게 누수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누수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은 나라에서는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누수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위층하고 다 협의가 잘 안 된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누수에 대해서 좀 사건 경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이 이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의뢰를 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가정집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영업장, 장사하시는 뭐 모텔이나 아니면 고시텔 아니면 무슨 뭐 게임장, 뭐 컴퓨터 학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게 누수가 발생을 했다. 발생을 해서 일단 그 위층이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좀 누수가 그러니까 물이 새는 거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분쟁이 되는 게 물이 새니까 무슨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누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공사업자를 불러서 이제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돈이 들 거예요. 돈이 드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원인이 뭔지 몰라요. 두 번째, 그 원인에 따른 누수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층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우리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서로 욕하면서 싸웁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밑에는 계속 물이 새니까 고통을 받고 있고, 위층에서는 난 몰라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은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와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호사한테 요구하는 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제일 먼저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위층 그 건물주나 임차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해결을 해달라. 일단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뭔가 압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바로는 이게 별로 효용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이 누수 원인이 뭐고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은 이제 어떤 소송이냐, 어떤 걸 청구하는 거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9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9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요. 여기 지금 8층에 예를 들어가지고 고시텔이 있고, 아래층에 게임장. 그 바다 이야기 아시죠? 네. 그 게임장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장에 컴퓨터 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게임장에 컴퓨터 학원하고 천장하고 게임장 천장에 이제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둘이 막 싸웠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게임장에서 고시텔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근데 이 고시텔은 이제 건물주가 있고 임대인이겠죠? 고시텔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업주가 있어요. 이 사람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A라고 할게요. A가 건물주 두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민법에 보면 758조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다 했다고 하면 이제 소유자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는 여기서 보면 이제 누수가 생겼으면 뭘 이제 소송에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일단 누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누수 원인. 근데 이제 누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냐?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합니다. 감정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누수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감정 신청을, A가 감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택을 해서 감정인을 지정을 하겠죠. 감정인은 누수 원인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제 감정 항목이에요, 보통. 두 번째, 누수 원인이 파괴됐으면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 조치가 뭐냐? 네? 방지 조치가 뭐냐? 세 번째, 이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게임장은 영업장이잖아요. 그럼 누수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게임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물이 떨어져가지고 게임기가 망가졌다.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게임장 영업을 못했다. 그럼 영업을 못하는 거에 따른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까지도 특정을 해서 감정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영업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방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를 감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영업상 손해를 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일단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 조치가 뭐고 이 비용이 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수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누수 원인 중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8층이 고시텔인데, 고시텔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하는 데도 있고 뭐 밥 해 먹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텔에 뭐 샤워장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방수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방수층이 얇아져가지고 물이 이쪽에 방수층을 뚫고 사이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무슨 관을 타고 내려와서 물이 샌다거나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원인이라고 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8층 고시텔의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점유자죠. 근데 누수 원인이 이거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게 핵심은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8층 고시텔이 전적으로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적으로 쓰는 부분.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어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방수층. 이건 전유 부분이잖아요. 하자가 있다고 하면 임차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에 공용 부분에 뭐 하자가 있다. 근데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벽체나 뭐 기타 어떤 배관 중에서도 공용 부분에 있는 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공용 부분은 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의 80%는 그러니까 누수 사건의 80%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어떻게 잘 받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변호사가 감정 때 현장을 좀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인이 현지 조사로 나오거든요. 현지 조사를 나오면 여러 가지 감정 방법이 있는데, 누수 방법이 그냥 감정이 나와가지고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천장 뚫어갖고 확인하는, 육안으로 그냥 대충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담수 검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시텔에 이제 전유 부분에 뭐 샤워실에 아까 얘기했듯이 방수층에 문제가 있다 하면 담수 검사를 물을 채워놓고 밑에 물이 떨어진 쪽으로 확인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누수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각각 사실 감정 비용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 신청하는 감정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정인이 감정 항목에 대해서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손해의 항목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누수 원인하고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감정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손해 항목에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게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이게 더 클 수 있거든요. 영업상 손해. 이게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인데, 첫 번째가 아까 게임기 망가져가지고 게임기가 물에 젖었다. 그래서 망가졌다. 근데 이게 전손이냐 수리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전손인 경우에는 게임기 상당의 그 파손 당시에 상당해. 이것도 감정해야 돼요. 감정 아니면 적어도 그 동일한 그 중고 시세 정도는 제시를 해야지 나올 거고,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이것도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미 기존에 수리를 했다고 하면 그 수리에 들어간 비용, 뭐 영수증이나 뭐 지출 내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사실 객관적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 게임장을 그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영업을 전부 못했냐, 일부 못했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영업을 못한 기간 동안에 영업상 손해. 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는, 여기 이 사람도 만약에 게임장 업주도 임차인이다 만약에, 예? 임차인이다. 그런 거 하면 사용 못한 기간 동안에 임대료 상당, 월 차임 상당의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영업 못한 기간 동안에 영업상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를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의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누수 방지 조치 비용, 두 번째, 이 영업상 손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자료예요. 위자료. 근데 이제 이 게임장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좀 적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다, 거주하는 공간이다. 근데 분명히 위층에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그래서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밑에 물이 샜어요. 오랫동안 물이 막 새가지고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오랫동안 이거 아무것도 안 해준 거예요. 결국 소송에서 판가름이 나와서 됐다고 한다면, 그 오랫동안 물이 막 새가지고 악취 막 이런 거, 피부병 막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런 경우 위자료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지금 758조가 불법행위 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자료도 뭐 200에서 뭐 500만 원 정도 사이 정도까지는 실무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항목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누수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금 누수 원인, 누수 방지, 그 다음에 이 누수를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 그다음에 위자료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 사건에서는 사실 이게 위층하고 서로 잘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서로 욕하면서 싸우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사실 제일 빠릅니다. 빨리 가서 소장을 접수를 하고 제대로 빨리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인이 선정이 되면 감정인을 독촉을 해서 최대한 빨리 현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 현지 조사 때 나가서 감정인한테 이제까지 누수 발생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수 현황. 언제부터 물이 새서 어떻게 새고 어디가 어떻게 새고,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감정인한테 전달을 해서 감정을 빨리 해달라 독촉을 해야지 감정 결과가 빨리 나오고, 감정 결과가 빨리 나와야 감정 항목도 대신 잘 써야겠죠. 잘 써서 이 누수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을 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을 해야지 고통에서 사실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상, 육체상, 재산상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면 한정도 없이 재판이 늘어질 수 있거든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지 빨리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점들 좀 참작하셔가지고 누수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게 좀 손해가 좀
좀 커 보인다 하면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좀 해결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가 건물 말고 일반 주택 건물에서 세입자가 피해자일 경우에 아래층에 살 경우에 네. 그러면 위에 그 거주하고 있는 뭐 소유자나 임차인한테 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수로 인해 가지고 여기 거주를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가 뭐 너무 많이 새가지고 딴 데 가서 산 거예요. 그러면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겠죠? 거주 못 하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재산상 손해니까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재산상 손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거주를 못할 정도의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입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누수가 사건이 발생을 하시면 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수가 발생될 때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누수 발생일마다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실제 감정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수 감정을 하러 현장에 나가면 감정인들이 뭘 막 요구하냐면 그동안 발생했던 누수 사진, 누수 동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현황, 어떻게 누수가 발생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걸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리해서 요청을 해주면 그만큼 감정도 빨리 나오겠죠.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일자, 시간별로 누수 사진, 누수 동영상 이거는 반드시 촬영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해두시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법률적인 거는 변호사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감정 항목이나 감정 항목 그 다음에 현지 조사 나가서 감정인과의 조율하고 그쵸? 네. 조율 및 설득 자료 제시 그 다음에 빨리 감정 현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 항목에 맞게 적절한 결론이 나오면 이거에 따라서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에 대한 손해 항목을 정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거 이거는 사실 변호사가 할 일이에요. 변호사가 누수 사건 해본 변호사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통받잖아요. 빨리 끝내야겠죠?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의뢰인 당사자가 해요. 반드시 정리해놔야 됩니다. 전달을 해서 재판부에도 제출하고 감독인한테 빨리 제출을 해가지고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게 사실 누수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정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